안녕하세요. 네, 저는 해먹남녀라고 하는 페이스북과 이제 저희 자체 앱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레시피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올해 이제 4, 5월부터는 저희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 추천, 그러니까 뭐 추천이지만 이제 음식도 직접 팔고 주방용品팔고 이러면서 좀 세일즈까지 같이 함께 아우르는 이제 그런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15년 12월부터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인지도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는 뭐 페이스북 팔로워만 해도 뭐 10만인데 지금 훨씬 많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좀 페이스북 중심으로 많이 보고 제가 경험하고 좀 느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알려드리는 자리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이제 자리 만들어주신 저희 시장님과 지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제 소개 부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회사를 이제 총 9년 정도 이제 저도 연차가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좀 많이 옮겼어요. 옮겼는데 온라인 광고나 마케팅의 테두리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좀 거의 대부분 이제 한 사이클 정도 돈 다음에 적게 포장하자면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옮긴 결과들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간단하게 회사별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첫 직장을 시작한 나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는 이제 브랜드 본사에 계시면 검색 광고 이제 세일즈하는 전화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고, 또 검색 광고 수주를 하면은 또 운영도 하고 이런 걸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게 이제 영업 기반이다 보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광고주분들이 많이 생긴 후에는 좀 급여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커리어가 되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직을 이제 처음으로 하게 되고요. 나스미디어라는 회사는 이제 미디어 랩사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좀 그 구조가 많이 흐려졌지만, 저희 이제 온라인 광고 시장이 이제 매체, 랩사, 대행사, 광고주 약간 이런 사슬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매체는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나 뭐 등등이고, 이제 랩사가 중간에 있고 대행사, 광고주는 이제 잘 아실 텐데, 랩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 이제 외식 브랜드 중에 도미노 피자나 피자헛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보드라고 네이버 메인에 이제 시간 단위로 고정되는 광고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1시간에 2천, 3천만 원 합니다. 이제 네이버가 대행사나 광고주부터 직접 컨택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중간에 랩사라는 곳이 하고, 매체가 100개 있고 대행사 광고주가 100개씩 있다 치면은 랩사는 한 5개, 4개 정도가 존재하면서 중간에 허브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매체 제안이나 미디어 믹스 이런 거를 짜는 일을 좀 거의 2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엠포스라는 곳은 좀 이제 아예 이제 대행사인데요. 좀 이제 나무 커뮤니케이션이랑 비슷하게 이제 검색 광고나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 매체를 많이 다루는 곳이긴 하지만, 좀 다른 건 이제 나무 커뮤니케이션은 조금 소 광고주나 약간 좀 자영업자분들을 좀 대해서 많이 영업하시면은, 엠포스라는 곳은 좀 기업체 예를 들어서 보험이나 이제 금융 쪽 광고주가 되게 많았는데, 라이나 생명, 버케이 손해보험 이런 자동차 보험이나 이런 이제 좀 월에 한 5천, 1억 이상 이제 검색 광고로 집행을 하는 그런 광고주를 상대로 운영을 많이 하는 회사에서 좀 이제 경험을 쌓는 기회가 좀 있었고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에이전시 생활을 제가 한 전체 5년 정도, 절반 정도를 했는데, 사실 대행사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냐면, 이제 대행사에 좀 힘들고 지쳐서 광고주를 해야겠다, 광고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어떻게 알아봐서 들어간 곳이 이인의 학습기로 이제 한때 유명했던 리버스 마인드라는 회사에서 제 퍼포먼스 마케터 일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지금 와이프 만나서 결혼도 했고, 오래 다니고 싶었는데, 여기가 이제 고가의 학습기를 이제 체험 형태로 팔고 좀 반품이 안 되면 팔리는 약간 그런 식으로 DB 기반 마케팅을 하는 곳이었는데, 이제 2015년, 2016년 오면서 이게 학습기, 영어 학습 이런 게 좀 스마트폰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런 비싼 학습기를 안 사도 앱에다가 영상을 봤던지 스마트폰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기 때문에 점점 안 팔리고 회사가 어려지고 이런 과정이 없다가 결국엔 저도 이제 좀 그만두게 되었고요. 2015년 12월에 해먹남녀라는 곳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어쨌든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 채널 중심으로 회사를 알려왔고, 또 거기서 제가 마케팅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험을 이제 좀 말씀드리는 자리로 이제 가져보겠습니다.
예, 저희 혹시 해먹남녀라는 곳 한 번도 못 들어보셨거나 잘 모르신다 손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네. 몇 분 계시는데 그 페이스북에 그냥 해먹남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이제 좀 몇 개 내려보시면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업체구나 이 정도 느낌은 오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이라서 약간 투자 기반으로 좀 아직까지 운영되는 회사고 이제 수익을 조금씩 내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경험에 대한 기간에는 좀 컨텐츠로서 저희 회사를 많이 알리는 좀 그런 기간을 가졌고 제가 입사했을 때 이제 페이스북 10만 다운로드 한 14만 이 정도였는데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정도 오는 데까지 저도 그냥 일부의 역할을 한 것 뿐이지만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부분이 있고 제 업무와 이제 퍼포먼스 예. 퍼포먼스 마케터로 입사해서 처음에는 제가 원래 하던 일인 이제 광고 매체 운영이나 지표 분석 이런 걸로 하다가 이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역할을 더 맡게 돼서 이제 나머지 3개에 해당되는 이런 일도 지금 좀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SNS 채널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외식업체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회원사로 계시는 이제 알볼로랑 그 원할머니 쪽 사례도 제가 좀 언급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식업체 인스타그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냥 식당을 알리고 이제 오게 하고 또 유명해지게 하는 인스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이쪽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여기 위주로 좀 많이 말씀드리고 인스타는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꼭지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이제 컨텐츠 마케팅의 중요성. 제가 바라보는 이제 국내 이제 매체 시장은 매체의 그런 어떻게 구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크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포털에서는 네이버가 당연히 네이버가 잡은 영역, 네이버 1위. 메신저는 카카오톡, SNS 기타. 사실 동영상의 유튜브가 저는 이제 나름의 중요한 되게 영향력이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려는 게 SNS이기 때문에 유튜브는 이제 저 카테고리에 묶어놨고요. 이제 저 세 꽃띠 중에서 이제 SNS 말씀을 드릴 거고 페이스북이 이제 최근 기준으로 이제 월 1,500만 명의 사용자가 있고 인스타그램에 600만 명. 그러니까 이 하나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커뮤니티 채널 하나에 우리나라에서 매월 접속해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이 1,500만이라는 게 굉장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일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큰 채널이다. 이런 거 말고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이 어떤 이점이 있고 이제 왜 중요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컨텐츠라는 게 페이스북에 한번 잘 바이럴이 되면은 이제 공유, 이제 댓글이나 공유라는 과정을 거쳐서 계속 재생산되고 확산되고 계속 보여진다는 점을 좀 크게 보이는데요.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게 히트텍 이나영이 이제 광고한 히트텍을 유니클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재밌게 패러디한 그 난방열사 김부선님을 통해서 패러디한 게 조회수가 이제 160만 회가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찍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낸 거냐면 영상 조회수가 160만이라는 거는 거의 그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피드에 노출된 거 도달수라는 개념이 또 앞에 있는데 도달수가 거의 2배, 3배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는 실제로 본 사람이 160만이라는 거고 내가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내 피드에 노출된 것까지 하면은 이제 거의 300만, 400만 정도의 1,500만 유저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 정도의 효과가 네이버 타임보드 이런 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공유라는 거 한 번만 잘 유도가 되면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게 하나고 또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게 이제 되게 인기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이제 인지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다른 데서 또 패러디를 하시죠. 심상정 그 의원님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안에 그 촛불 시위 그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셨고 그것도 이제 반응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굽네 치킨에서 한 2달 정도 후에 이제 권혁수라는 이제 모델을 기용해서 또 재밌게 풀어내는 걸로 또 한번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활용해서 패러디한 업체들도 그걸 본 거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어차피 이게 유니클로에서 먼저 한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유니클로도 또 덕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공유를 통한 컨텐츠가 계속 확대되고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돈다. 페이스북을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계속 보여진다. 이런 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다른 예시인데요. 그 바나나 떡이라고 인스타를 중심으로 좀 유명해진 떡이 있어요. 좀 달달하고 바나나가 안에 들어가 있고, 사실 이게 좀 뭐 잘은 보이진 않지만 한 6월 정도인가에 작년 6월 정도까지는 거의 바나나 떡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다가 그 윙잇이라는 업체가 어떻게 보면 이걸 인스타로 잘 띄운 건데, 인스타 내에서 어쨌든 윙잇이라는 곳에 처음에 마케팅을 좀 하고 이걸 먹어본 사람들이 아 맛있다, 윙잇 건데 맛있다, 이런 게 계속 인스타 내에서 바나나 떡 히스테리 게시물이 늘어나니까 이 바나나 떡이라는 키워드 검색량이 이제 네이버 검색량인데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크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죠. 사실 이 전까지만 해도 바나나 떡이라는 맛있는 떡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모르다가 인스타에서 한번 터지니까 몇 개월 내에 이제 뭐 5천 검색량이 이제 5천 정도 찍힌 걸 봤는데, 뭐 절대값이 5천이 큰 거냐 작은 거냐 이거는 좀 뭐 이제 생각의 여지가 다르지만 아예 0에서 5천이 됐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또한 뭐 이제 공유를 통해서 혹은 이제 재생산을 통해서 SNS 마케팅에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뭐 마지막 사례로 제가 꼽은 건데요. 이게 이제 소셜 커머스 3사의 페이스북 팔로워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네, 첫 번째가 티몬이고 UMF고 쿠팡입니다. 쿠팡이 뭐 점유율이나 뭐 제일 잘 판다 이거는 1등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이쪽 페이스북 채널을 얼마나 잘 키워왔고 그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물건을 잘 팔고 있냐, 여기서는 티몬이 단연 1등이고요. 그 뭐 이거는 이제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쿠팡에서 뭐 안 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팀원이 이런 결정을 잘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영상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영상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거의 뭐 저희 같은 콘텐츠 위주로 이제 생산한 업체 못지않게 성과를 내고 또 물건을 또 팀원에서 팔고 있다는 이런 게, 위메프는 이제서야 하고 있는데 좀 성과가 미미한 것 같고 쿠팡은 아예 지금도 하지 않는데, 이런 데서 또 이제 뭔가 이제 경쟁사 대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이쪽은 좀 힘을 덜 들인 거고 여기 좀 투자를 많이 한 건데, 그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사례로 이제 보여드리는 예시는 이제 맨 왼쪽이 한국민속촌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가 청아입니다. 이건 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국민속촌이라는 곳과 청아라는 그 술은 약간 저의 옛날 생각으로 보면은 그냥 좀 올드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청아는 좀 제사 때 먹을 것 같고, 한국민속촌은 좀 초등학교 때 갔을 법한 그런 곳인데, 이제 이쪽에서 워낙 페이스북 마케팅을 잘 하다 보니까 그 10대, 20대 중심으로 팬이 많이 쌓이고, 그리고 뭐 한국민속촌의 페이스북 마케팅을 잘해서 이런 아이들이 이런 한복을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역으로 페이스북이 전체 1,500만 중에 한 30% 정도가 20대 초반 정도의 그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고, 저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컨텐츠를 올리고 좋아해주고 재밌어해주고 댓글 달고 공유하는 아이들이 다 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한테 그 소구를 못하면 뭘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도 다 무반응, 무댓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청아나 민수는 그런 걸 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업자나 혹은 브랜드 페이지 마케팅하는 그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누군가에는 좀 되게 올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나 업체들도 이쪽에서 좀 뭔가 쇄신을 할 수 있고, 뭔가 좀 다시 젊은 이미지, 젊은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효과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이제 콘텐츠 뭐 어떻게 흘러앉고 이제 또 어떤 플레이들이 되게 잘하냐 이런 거 좀 말씀드리면 혹시입니다. 네, 이게 뭐 이 내용 자체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이제 이런 플랫폼 채널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왔는지를 저도 한번 돌아보고 싶어서 이제 좀 찾은 자료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제가 그나마 확대한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본 것들인데, 2004년에 이제 이 서비스 자체는 생겼고요. 이 그 주커버거라는 창업자가 하버드 내에서의 약간 커뮤니티 채널 형태로 좀 이제 만들었는데 잘 된 거죠. 잘 돼서 학교에서 학교로 되게 많이 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월인데 2005년 12월에는 이미 뭐 100만 정도의 유저가 이제 대학생 중심으로 퍼졌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나라가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대학생 중심의 커뮤니티 채널로 계속 확대가 되다가 2006년 9월에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서비스로 이제 플랫폼이 좀 열리고요. 그다음에 2007년 5월에는 이제 페이스북 플랫폼이 된다. 뭐 플랫폼이 된다는 거는 약간 개인이 쓰는 단순한 커뮤니티를 넘어서 뭐 페이지 같은 것도 형태가 생기고 약간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리는 시점이라고 본 거죠. 이게 국내랑은 좀 다른데 국내는 2010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버전이고요. 이렇게 흘러오다가 2010년 7월에 이제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이미 전 세계 사용자가 5억 명이 되고 그때 이제 한국으로는 들어옵니다. 즉 이맘때 기사 검색해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 한국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런 게 나오고 제 개인적인 그 회사의 경험에서 이제 매칭되는 부분은 제가 2010년경에 이제 나스미디어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슬슬 광고주들이 페이스북을 좀 찾기 시작하고 페이스북 뭐 광고 멘트 집행하려고 한다 이런 문의를 받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좀 되게 열악했던 거는 이제 한국의 담당자도 연락이 안 되고 막 영어로 이메일 써야 되고 뭐 약간 그런 상황에서 시작이 좀 됐었고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모바일에서 광고가 이제 보여지고 소비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이때는 거의 모바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데스크탑에 이제 우측 좀 이제 벽면 쪽에 약간 뭐라 그럴까 썸네일처럼 좀 작게 붙는 광고 이런 걸로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좀 처음 시작을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에 왔다가 시간이 지나서 또 12월에 그 인스타그램을 인수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지금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회사에서 운영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때 또 그와 거의 동일한 시점에 전 세계 월간 사용자 수가 10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2012년 5월에 여기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IPO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때 상장 전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너네 모바일로 이용자들 많이 몰렸는데 광고 매체, 광고 상품이 모바일에 제대로 안 붙어 있지 않냐. 너네 이거 실패하면은 돈만 쓰고 돈 못 버는 회사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표시하는 이제 그런 시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굉장히 그런 서비스 전환을 잘 해서 전체 12억 중에 9억의 유저가 모바일로 넘어가는데 불과 1년밖에 안 걸렸고 지금은 뭐 다 거의 다 모바일로 쓰고 있다고 보는데 그 페이스북 광고 매출, 페이스북은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97% 이상의 매출이 다 광고비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또 모바일로 나오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성장이 이어져가는 이제 모바일로 잘 넘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VR 뭐 AI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 왔다. 뭐 이런 걸 살짝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만든 장표입니다. 네 여기부터는 이제 페이스북 이렇게 온 거고 이제 저희 한국에서 이제 페이스북으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오늘 이르렀나 뭐 이런 단계를 제가 좀 본 겁니다. 이게 시기상으로는 한 2014년 좀 미만 정도의 시기까지였던 것 같고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제가 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모든 면에서 좀 정교하지 않고 쉽게 페이스북으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좀 뭐 전단지 같은 광고 같은 거 하더라도 좋아요, 공유 이벤트 하면서 뭔가 주면은 굉장히 도달이 잘 되고 막 댓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리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게 통제가 안 되고 계속 흘러왔으면 페이스북의 지금의 자리를 저는 지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랑 거의 같은 이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해서 플랫폼이 거의 망가진 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스토리가 정책으로 막으려고 하고 약간 뭔가 이제 알고리즘이나 그런 기술력으로 막지 못했던 거를 이제 여기서는 점점 계속 이제 이런 게시물은 이제 사람들한테 안 보여지게 그냥 시스템으로 막아버리면서 이제 여기서 뭔가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페이스북에서 원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페이스북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많이 깔리는 이벤트성 게시물이 난무하니까 뭐 전체 이미지 내에 텍스트 비중이 20% 넘어가면은 광고 틀어도 안 내보내줄 거야. 뭐 이런 그런 어려운 이제 핸디캡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화되는 게 이제 카드 뉴스형 포맷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확실히 이제 전에 본 이미지보다는 깔끔하고 약간 카드 뉴스 자체가 이제 정보를 포함한 내용의 그런 이제 성격을 많이 떼었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가 많이 돌면서 또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나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모두 좀 이로운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그냥 광고성 게시물보다는 정보가 있고 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게 한 게
뭔가 이제 댓글 공유를 통해서만 확산이 되게 잘 해놓은 기본 시스템 때문에도 이런 이제 정보성 컨텐츠가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또 알고리즘을 적용해 준 게 이용자들이 오래 머문 포스트에 가중치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런 거랑도 좀 이게 잘 부합이 된 거죠. 그냥 단컷 이미지 하나만 보고 쓱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지 이제 메인 이미지는 약간 배너성으로 좀 뭔가 후킹하는 내용이 필요하지만, 이걸 끝까지 보게 하려면 스토리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유용한 정보가 끝없이 나와줘야 사람들이 계속 보기 때문에, 카드 뉴스 같은 걸 이제 형태가 굉장히 유행하게 되고, 저희도 작년 버전으로는 이런 컨텐츠를 지금도 만들고는 있지만 이런 컨텐츠에 의존한 마케팅을 많이 했었고요. 지금이 저는 여기가 이제 지금의 현재라고 보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미지 대신에 동영상 컨텐츠에 대한 도달을 밀어주는 이제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기억할 때 작년 3월 전까지는 이미지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하다가 좀 이제 저희 대표님이 정책적으로 뭔가 영상에 대한 이제 리소스 투여를 많이 하시고, 저희도 되게 공격적으로 만들면서 영상 기반으로 사실 10만에서 85만이 온 거고요. 그리고 뭐 그 과정에서 계속 뭐 저희도 이제 레시피 영상으로 가다가 요즘에는 이렇게 좀, 이게 사실 저희 에그 스팀기라고 계란 삶는 걸 굉장히 편하게 하기 위한 상품을 이제 영상으로 쉽게 보여준 건데, 이게 뭐 최근에 만든 게 케이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를 제가 그냥 붙였고요. 이렇게 영상을 활용하거나, 여기 같은 이제 저희는 아니고 다른 이제 뭐 다른 페이지, 오늘 먹자는 페이지에서는 이제 동영상을 넘어서 우리가 라이브 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업자에 또 그런 이제 도달에 대한 이점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에 발맞춰서 여기는 또 연예인 섭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의 거의 추세인 것 같고요. 특히 라이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저희도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저희 내부 인력을 활용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라이브 영상을 이제 업로딩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고 하는 거에는 그냥 그 회사 자체의 그런 리소스나 이런보다는 좀 연예인이 좀 나와줄 때 확실히 파급력이 있는 것 같고, 뭐 최소한 2,000명, 10,000명까지도 막 동시에 보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이제 셀럽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한 뭐 3, 4년간을 거쳐오면서 되게 그냥 좀 찌라시성의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식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다가, 좀 카드뉴스 이미지처럼 좀 정제된 이미지가 유행을 잃었고, 또다시 페이스북의 그런 알고리즘 변화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거기 학습을 하게 되면서 동영상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1, 2분 정도 분량의 영상이 좀 저희도 많이 만들었고, 그게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이제 호흡이 긴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연애 플레이리스트라고 좀 어린 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 웹드라마 한 5분 내에 웹드라마가 굉장히 긴 회차로 나오는 게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이게 또 실제로는 스노우라는 그 앱에서도 지원한 거더라고요. 여기가 또 그렇게 하는 게 다 뒷단에 페이스북이 생각하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점점 TV나 그런 기성 영상 매체, 영상 플랫폼에 있는 유저들 계속 끌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돌다가 짧은 영상으로 학습을 시키고, 더 긴 영상도 페이스북에서 보게 함으로써 점점 TV 혹은 또 더 맞닿아 있는 경쟁자인 유튜브,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그냥 페이스북에서 긴 영상도 봐라, 라이브 영상도 보고 뭐 TV 중계도 보고 뭐 이렇게 계속 좀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이면에 그런 좀 생각들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